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이 강좌가 아니지. 이 수업은 심화반, 심화2반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이에요. 2반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한 작품이 남아서 이걸 내가 사실은 그냥 너희가 풀어봐 해도 되는 작품이야. 하지만 한 작품은 그래도 뭐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고 싶어서 그게 더 예의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인강을 찍어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인강을 촬영 중인데, 사실 이 흥부가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수업 말고 지난번 수업 때 마지막 부분에 얘들아 서술자 개입이 이거야, 이거 보자. 그리고 여기에는 비유적 표현이 많이 나오고 확장적 문체가 나오고 원래 판소리계 소설은 이러면서 사실은 한 10분에 걸쳐서 많이 수업을 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먼저 했고, 그리고 나서는 시간 재고 문제 풀면 사실은 다 참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짤막한 이 영상이 될 거야. 영상 자체로는 한 10분, 15분밖에 안 될 거지만 어찌됐건 여러분들한테 예의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합니다. 꼭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건 너희가 꼭 본다는 소리인데 안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이 합리적인 의심은 왜 드는 건지 모르겠다. 자, 어찌됐건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어렵지 않아요. 원래 판소리계 소설을 문제 풀기 전에 들으세요. 판소리계 소설은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앞뒤 문맥을 확인하면 풀 수 있는 정도를 내. 왜냐면 판소리계 소설에서 줄거리 찾기가 그렇게 막 대단한 줄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표현 자체가 얘들아 되게 뭐 관용적인 표현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막 말투, 판소리에서 쓰던 그런 말투를 쓰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야를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 꼭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빨리 니은 밑줄을 찾아보세요. 니은 밑줄을 찾으시면 위로 2줄 올라가 봐. 얼씨구나 좋네. 지화 좀도 좋네. 선생님 무슨 뜻이에요? 지화자가 아니고 지화 좀도 좋네가 무슨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관용적으로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서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정말 줄거리에 해당되는 것들을 뚝뚝 찾기 시작하면 사실은 문제가 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은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전제 조건을 깔았고,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우선 그 전제하에 문제를 풀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할 거야. 문제풀이는 쉬워요. 금방 합니다. 자, 문제를 이거 5분 시간을 잴 건데, 지금 이건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5분 시간 안 재고 그냥 수업을 저는 바로 준비를 할 거니까, 제가 지금부터 시간 재세요 라고 하는 순간 각자 시간을 재시고, 이거 영상 잠깐 스톱 시켜놓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와서 다시 재생 플레이를 눌러서 수업을 들어야 이어지겠죠? 이해됐을까 몰라. 그래서 이 영상은 뭐 10분, 15분이어도 실제는 좀 긴 수업이겠지, 좀 5분이 더 추가되는 수업이겠지? 자, 지금부터 빨리 시간 재서 시간 5분 정도 이거 맞춰놓고, 그리고 이 재생 스톱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자, 이제 풀고 왔어요. 됐지? 이 텀 주는 거, 이런 거 많이 옛날에 진짜 많이 했는데 자, 이제 풀고 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저 바로 들어갈게요. 지난번에 표현 같은 걸 좀 찾아주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 번만 더 찾으면서 저 진행을 해볼까요? 자, 지문을 봐주시면 진양이라든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예요. 휘몰이, 중몰이 이런 것들은 가락의 명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쓰이는 표현들, 의성 어태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안일이가 사설이에요. 안일이 부분이 유일하게 창이 아니고 사설 부분인데, 막 요즘은 막 이런 개념을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요 정도는 알아둬라 라는 거고요. 제가 문제풀이만을 위해서 진양 첫 스타트를 봐주시면, 첫 스타트에 진양이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부터 쭉 내려오시면 끝부분, 그러니까 휘몰이 찾으셨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진양하고 또 요 아래에 휘몰이 나와. 요 휘몰이로부터 몇 줄이냐면 한 5줄 올라가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계집은 상하의복과 같은지라. 자, 계집은 상하의복과 같다 라고 하는 직유법, 비유적 표현이 쓰고 있죠. 지어 입으면 되지만은 형제는 일신 수족이에요. 팔다리야.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떨어지면 다시는 잊지 못해. 그러니까 수족이 더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형제지간이 더 중요해 라고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네. 창에서는 당연히 비유적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그럴 수 있어. 이 비유 괜찮습니까?
안 되지? 부인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는 다시 바꾸면 돼. 이런 표현 안 되잖아.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 살짝 넣어보면서 수업 이어갑니다. 자, 어찌됐거나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쓰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휘몰이 장면을 잠깐 볼게요. 이 아래 장면입니다. 자, 휘몰이 장면을 보시면 실근 이거 왜 박 가르는 그 모습이 쭉 나오면서 세 줄 내려오면 제가 한 번만 읽어볼게. 사람들이 연달아 나오는데 괭이 든 놈, 호미 든 놈, 도끼 든 놈, 대짜고, 소짜고, 티끌, 속글, 먹통 든 놈, 대톱, 소톱, 대패 든 놈 왜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니? 그저 꾸역꾸역 나오는데 그리고 나와서 기둥을 세우고 뭐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나와서 괭이, 호미 등등을 들고 와서 뭐 집을 짓는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똑같은 말이잖아. 괭이 든 놈, 소미 든 놈, 도끼 든 놈, 뭐한 놈 굳이 이거를 이렇게 길게 나열할 필요는 없는데 길게 나열을 하고 있죠. 요게 사실은 아주 많이 확장적 문체는 아니야. 하지만 지금 휘몰이에서 쓰이고 있는 요 부분이 장면을 아주 간략하게만 한 줄이면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요런 부분들을 확장했다라고 해서 확장적 문체다. 혹은 장면을 아주 많이 크게 부풀렸다라고 해서 장면의 극대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또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요 정도로 뭐 대여섯 줄이잖아. 요거를 장면의 극대화니라고 물어보기는 좀 그렇죠. 왜냐면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거든. 하지만 요런 스타일이 이런 장면의 극대화를 저는 보여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로 아예 장면의 극대화라고 질문은 하지 않고 장면의 제시다,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요 표현을 쓰기는 썼네요. 이따 문제풀이 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시면 안일이 다음에 중몰이가 있을 거야. 자, 중몰이로부터 굵은 글씨 아까 했던 얼씨구나 좋네 그 부분을 찾아주시면 제가 그 아래 부분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했더니 집을 크게 지었어요. 집을 크게 지었더니 큰아들은 글갈치고요. 작은 놈은 활쏘이고 그리고 산업공상 갖은 직업을 다 분별해서 가르쳤어요. 사실 이거 글갈치고 화살 가르치고 죄송합니다. 제 책이에요. 가르치고 하는 게 사실은 뭐 1, 2분 내에 되는 게 아니잖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가르쳤을 것이야. 그 긴 시간을 이렇게 짧게 한 문장에 자, 그 다음 그래서 재산이 많이 있고 보다 보니까 양반의 떼기 구원해서 며느리들을 얻었난디 라고 이렇게 판소리체로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며느리들까지 얻었어요. 그게 그 긴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한 줄, 두 줄이면 됩니까? 이런 것들을 긴 시간의 이야기를 그렇게 짧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요약적 제시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죠? 그러니 장면의 묘사와 요약적 제시가 다 쓰였네. 그래서 4번 문제 풀고 갈게요. 4번에 1번 장면 묘사와 요약적 제시가 다 쓰였고요. 그렇게 쓰였다면 소설이기 때문에 뒤에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시라면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겠지. 이건 물결선지입니다. 뭐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 쓰였으니까 4번의 답은 1번 하시면 됩니다. 잘 봐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회상장면이라든가 과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답 1번. 자, 그리고 6번 먼저 풀게요. 6번 먼저에 기억을 빨리 찾으시면 밑줄 문제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판소리기 소설은 쉽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줄거리. 얘 줄거리라고 해봤자 흥보가 그러니까 박을 타서 부자가 됐고 놀부가 와서 배 아파했는데 놀부는 안 돼. 이 줄거리밖에 더 있냐고. 그러다 보니 앞뒤 문맥 보고 찾는 아주 쉬운 문제밖에 나오지 않는다.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한참을 요란하더니 천재명랑하면 인적이 고요하거늘 흥부가 눈을 번뜩 들어서 사면을 살펴보니까 예전에는 없던 주란 화각 이런 단어도 풀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큰 집이 들어섰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번쩍 솟았어요. 큰 집이 생겼어요. 자, 1번 선지만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집을 짓던 중 갑자기 조용해진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집을 짓는 일에 차질이 생겨? 아니요. 크게 번듯 솟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1번은 안 되고 뭐 이 정도? 이 정도는 누구나 하잖아. 풀 수 있잖아. 자, 그래서 디귿을 보겠습니다. 자, 디귿을 빨리 보니 내가 그놈한테 건너가서 보고 와야 속이 시원하겠다. 자, 뭘 보고 오냐면 앞뒤를 읽으셔야죠. 그래서 앞에를 읽어보니까
이놈이 참으로 부자가 되었는가? 거짓말로 헛소문이 났는가? 부자가 됐을 것 같으면 내가 돈 좀 뺏어와야 되는데. 부자가 된 거야? 아니면 거짓말로 헛소문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안 되겠다. 내가 보고 와야 속이 시원하겠다 라는 소리는 디귿처럼 소문을 듣고 난 이후에 자신이 들은 바가 오타네요. 들은 바가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마음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찾은 게 2번 선지인데, 자, 니은까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재산을 많이 잊고 보니까 양반댁이 구원을 해서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흥모가 이제 재산이 있다 보니 양반댁에서 구원이 오는 거지. 이 선지였잖아. 그러니 이번에 흥모가 재산을 내세워서 양반댁 구원한 게 아니고 양반댁이 구원을 했죠. 정답 3번 맞습니다. 그래서 자, 7번 마지막 줄거리라서 확인 들어갈게요. 자, 3번 선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흥모가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이놈의 재산을 어찌야 떨궈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나 아까 읽어줬거든. 기억나지? 내가 만약에 얘네가 부자가 됐다면 이 재산을 내가 어떻게 떨궈먹어? 내가 어떻게 갈취할까? 내가 어떻게 이거를 빼앗아 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지 행운을 얻을 인물의 행위를 다른 인물이 모방하려는, 그러니까 어떻게 떨궈먹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지 내가 얘를 어떻게 쫓아해서 모방할까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저 뒤에 결과론적으로 모방하는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앞뒤 보고 고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운을 얻은 인물의 행위를 모방하려는 심리가 아니라 빼앗으려는 심리, 이렇게 고르셨어. 선지를 썼어야 맞겠죠. 그러니 틀린 선지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 어렵다고 했잖아.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심화 수업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생 그동안 많으셨고요. EBS 시간이나 실전 모의고사에서 다시 볼까요? 자,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